당원 여러분, 한국 스포츠당 총재 최동호입니다. 광주광역시가 2015년 이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합니다. 한 2년 정도 남았죠. 자, 그런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강원도나 이 내년에 아시안 게임을 준비 중인 인천시도 그렇고요. 이 광주시도 유니버시아드 준비하느라고 허리가 휜다고 합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또 이 유니버시아드 같은 이 스포츠 메가 이벤트를 이 경쟁적으로 유치하면서 이 실속 없이 빚더미에 올라앉는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오피니언에서는 이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와 관련해서 이 정희준 동아대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 교수님. 저기 오늘 예. 그 유니버시아드 얘기하기 전에 이 잠깐 또 이 이슈 메이커가 되셨죠? 이 싸이 한류와 관련돼서. 지난 주말에요. 예. 혹시 그 네이버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이 10,000개가 넘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근데 저가 조금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제가 이 정 교수님이 쓰신 글에서 이 주장하신 바는 뭐 선정성이나 뭐 B급 문화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뭐 이 해외에서 일정 정도의 성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응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 국가주의적인 분위기를 좀 비판하신 걸로 제가 읽었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인데. 예. 많은 분들이 그 선정성만 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좀 악담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선정성, 뭐 더 선정적인 뮤직비디오 많고요. 예. 우리 국내의 걸그룹들 뭐 공연하는 거 보면은 더한 것들도 있죠. 예. 그리고 외국에도 뭐 에미넴이나 스눕독이나 레이디 가가나 뭐 얼마든지 싸이의 그 젠틀맨보다 더 선정적이고 야한 그 뮤직비디오들 많이 있거든요. 예. 그 선정적인 걸 가지고 제가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흔히 얘기하는 B급 문화인데 예. 이게 또 이제 외국에서 좀 인기를 얻으니까 또 이거를 온 국민이 집단적으로 응원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분위기가 가는 거는 굉장히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예. 특히 또 이거를 언론들이 그 유튜브 그 클릭 수를 이제 릴레이 중계 방송 하듯이 기사화하는 것 또한 굉장히 언론의 본분에서 벗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저는 한 가지 고백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 B급 문화 가끔가다 봅니다. 저도 뭐 좀 더 젊었을 때 포르노도 봤고요. 교수님도 좀 보셨죠? 교수님도. 예. 포르노 자체가 뭐. 예. 포르노 자체가 너무 선정적이다보다는 이런 것도 해외에서 성과를 올리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응원해야 된다. 이런 이 국가주의적인 관점을 비판하신 걸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예. 하고 싶은 얘기 지금 광주 유니버시아드 질문할게요. 예. 자, 일단은 2015년이죠. 이 광주시가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하는데요. 이 유니버시아드 준비 때문에 광주시가 이 재정 압박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 광주시의 재정 자립도가 그 광역시 중에서 뭐 최하위라고 그러거든요. 뭐 41%라고 하는데. 예. 이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8천억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시비가 시에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예산이 한 4,300억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시의 재정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유니버시아드가 이를 이제 압박하는 요인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예. 특히 지금 광주는 그 도시철도 2호선을 준비 중이에요. 예. 이게 또 한 2조 원짜리 공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광주시가 또 지출해야 되는 또 돈 또 상당한 액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지금 거의 뭐 이거 뭐 파산 상태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인천시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 거죠.
예. 뭐 지금 인천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 평창 네, 동계올림픽 준비 중인 이 강원도도 이 강원개발공사가 이 시설 관리 유지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파산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게 이 대회 유치할 때마다 이미 다 이 경기장 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비용도 다 계산하고 이 재정 조달 계획도 다 세웠을 텐데 왜 예,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이 지자체마다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 공무원이라는 직업 집단이 보면 우리 예. 사회에서 엘리트 집단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거를 준비할 때는 전혀 공부를 안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야, 예, 공부를 안 하고요. 뭐 예, 공청회도 이거 하고 기본적인 예, 자료 예. 조사만 해봐도 이런 예. 그 스포츠 메가 이벤트 경우에 예. 이 시나 그 지자체에 주게 되는 재정적인 압박이 상당하고 예. 결국 그 뒷감당을 시민들, 도민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예. 지자체 장의 그 업적 그 과실을 위해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리고 그 공무원들도 시민이나 도민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 지자체 장이나 그다음에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이거를 밀어붙이는 거죠. 아, 그럼 일종의 이 재정 압박이나 재정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하나의 성과가 돼서 단체장은 단체장대로 뭐 인기를 유지하거나 공무원은 자신의 또 이 성과로 이게 남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보면은 이렇게 뭐 시민사회 쪽에서 이거 너무 좀 우리한테 무리한 그 행사 아니냐 하면서 반대의 의견을 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그 공무원들의 직업 정신은 이런 거예요. 거기서 더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이 난관을 뚫고 기어이 이것을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 예, 예. 사람들한테는 그게 업적이 돼요. 예. 그런데 그리고 제가 예, 그러한 그 예. 재정 상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이유는요.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 이러한 이 재정 문제가 자기 집 살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집 살림이면 그런 식의 행정을 하겠습니까? 예. 뭐 결국에는 그 아시안 게임 때도 그랬고요. 이 어려운 재정 문제를 이 중앙 정부에 또 이 그 협조를 요청하는 결국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예. 생각은 지금 그 준비할 때에 좀 어려움을 잠시 겪더라도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이 경제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면은 뭐 일종의 이 투자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예, 그렇죠. 우리가 이미 그 2002년에 부산에서 아시안 게임을 개최했고요. 또 2003년도에도 대구에서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했는데 이 부산 아시안 게임이나 대구 유니버시아드의 사례를 봤을 때 대회를 개최한 이후로 좀 경제적인 이 효과나 이 사정이 좀 나아진 바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을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예, 예. 2002년에 월드컵 경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곧 이어서 아시안 게임도 했고 2005년에는 에이펙 그 정상회담을 또 했습니다. 아, 참 많이 했네요. 예. 그렇죠. 이게 국제적인 행사 많이 했고요. 그거 할 예. 때마다 부산이 뭐 발전할 것이고 경제 효과 창출 얘기 항상 나왔었고요. 그런데 예. 지금 그 전국의 그 이제 광역 단체들 중에서 예. 부산시의 경제 지표를 보면 부산의 경제 지표는 거의 다 꼴찌입니다. 예, 예. 예. 예, 거의 뭐 실업률이든지 뭐 GDP, GRDP 생산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보면은 거의 14등, 15등, 16등이에요. 꼴찌이고 예. 지금 부산이 1등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자살률입니다. 자살률이요. 예, 예, 전국 예. 지자체 중에서 부산의 자살률이 제일 높죠. 그리고 예. 인구도 지금 계속 줄고 있고 그 예. 지자체가 도시가 그 인구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해요. 예, 예.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인구가 40만 명이 줄어든 도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가 힘들 겁니다. 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산의 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안 좋죠, 부산은. 아, 네. 그러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최근의 사례입니다. 2011년에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개최를 했잖아요. 예. 근데 유치 당시에 이 경제 효과가 5조 한 6천억 원 된다고 했었거든요. 야, 그런데 예. 이 대회 폐막 후에 나온 분석에서는 이 경제 효과가 5조 한 6천억 원이 아니라
한 700억 원 정도로 경제 효과가 줄었습니다. 자,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경제 효과를 항상 유치할 때 이 뻥튀기 한다는 논란도 있긴 했었었는데 이렇게 예. 대회 유치하면서 발표되는 경제 효과가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은. 전부라고 보면 되죠. 예, 뭐, 그리고 그 예, 예, 계산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예, 예를 들어서 아시안 게임이나 뭐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큰 경기장들 짓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 경우에 그 아시아드 경기장, 사직에 있는 그 예, 예, 경기장을 예, 지을 때 그 한 2,200억 정도가 들어갔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를 경제 효과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2,200억 원의 돈을 경제 효과로 잡습니다. 예, 예, 그렇게 계산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은 그걸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그 건설하는 그 건설사가 들어와서 경기장을 짓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서울에 있는 메이저 건설사가 와가지고 짓거든요. 예, 그럼 대부분은 서울로 돈이 가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공사비 2,200억이란 그 돈은 사실은 부산 시민에게는 돈을 쓰는 거죠. 지출액이죠. 지출액인데 그거를 수입으로 잡아버리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그 경제 효과라는 것은 대부분이 그 해당 지자체 그 지역의 경우에는 예, 사실상 지출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그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현혹시키는 예,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예, 그리고 이 경제 효과를 가지고 이제 시나 도에서 이것을 주민들을 설득하는 그러한 그 도구로 삼기 때문에 항상 뻥튀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다 하는 경우에도 그거 좀 키워라. 예, 경제 효과 액수를 뭐 조 단위로 만들어라. 뭐 예, 수십조로 만들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 그 이명박 정부 때 G20, G20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어느 경제연구소에서는 30조가 이제 그 경제 효과라고 했고 어디서는 230조인가가 그 경제 효과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뻥튀기죠. 그 G20보다도 오히려 그 참가국 수가 더 많았던 2005년에 에이펙 부산에서 했던 에이펙 경우에는요. 예, 경제 효과를 그때 8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예, 8천억인데도 8천억이었는데 또 그 G20을 또 했던 그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어느 기자가 물어봤는데 경제 예. 그 연구소 소장한테 그 바로 같은 해였죠. 그 예, G20 예. 회담이 1년에 2번 열리니까 예, 그 토론토가 벌어들인 그런 경제 효과가 G20으로 인해서 예, 얼마가 되느냐 했더니 이 사람은 그 경제 효과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예. 그런 게 무슨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래서 기자가 설명을 하니까 예, 뭐 그렇게 따지면은 한 몇백억 정도 효과가 있었을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아.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은요 이 경제 효과라는 개념 예, 예, 자체가 예, 이거 예. 사실은 이렇게 찾기가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매번 우리가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이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할 때도 경제 효과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제 효과를 그 도출해내는 그 뭐 과정에 대한 그 의구심도 들고요. 또 예, 이 뻥튀겨진 경제 효과가 이 이벤트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검증되지 않는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면으로 봤을 그렇죠. 때 예, 사실 그 스위스 같은 경우에 그 2022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했었었는데 이 주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거부했다는 것도 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예, 이 정 교수님이 발표하신 그 자료를 보니까 이 선진국일수록 올림픽이나 월드컵, 아시안 게임의 이 경제적 효과라든지 아니면 또 이 홍보 효과도 좀 미미하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예.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일반의 상식과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그 경제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 그 지역 주민들은 싫어합니다 오히려. 예, 예, 그래서 한 72년도 올림픽이었는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예, 미국의 덴버시가 예,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했어요. 예, 예, 콜로라도에 이게 스키장들도 많고 굉장히 그 여건이 좋거든요. 예, 그래서 덴버시에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했습니다. 근데 예, 나중에 이제 시민들이 알고 보니까 이 자기가 낸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주의회에서 예, 그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한 푼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조례를 통과시켜 버렸어요. 예,
결국 그래서 덴버시가 그 올림픽을 반납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그 인스브루크가 다시 개최를 했는데 이제 인스브루크가 한 8년 전인가 동계올림픽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예. 인스브루크가 그 이제 동계올림픽을 2번 유치를 하게 되는데 개최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이유가 덴버가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 동계올림픽이나 하계올림픽 뭐 유니버시아드 이런 그 메가스포츠 이벤트 경우에 뭐 예. 사실 유니버시아드 경우는 메가스포츠 이벤트에 들어가야 될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을 좀 알리고 또 지역 주민들이 하나의 그 축제로 예. 이렇게 여기고 즐기는 이러한 효과가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예. 그에 못지않게 경제적인 부담이 분명히 따라 들어가는 거죠. 동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러한 그 경제적 부담에 대한 그 지자체 측으로서부터의 충분한 설명이 없이 이것이 진행이 될 경우 대회가 폐막하고 났을 때 지역 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재정적인 압박은 굉장히 클 수가 있는 거죠. 예.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 예. 그 강원도 이제 평창 올림픽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설상 종목과 빙상 종목으로 나뉘거든요. 예. 그래서 설상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스키장 가서 하는 거고요. 빙상 종목들은 강릉에서 보통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강릉이 이번에 그 스케이트장을 5개를 만들어요. 예, 예.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가건물로 지었다가 원주시로 옮길 거고요. 예. 건물 하나는 또 그 컨벤션 센터로 바꿀 거고 예. 또 하나의 스케이트장은 뭐 체육관인가 뭐로 바꾼다고 해요. 예. 그렇게 되면 강릉시에 갑자기 컨벤션 센터 하나, 체육관 하나, 빙상장 2개가 생기는 겁니다. 예. 이거 1년에 유지비만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갈 거예요. 예. 혹시 아마 제 생각엔 예. 200억 원 정도는 들어갈 텐데 예. 그러면 강릉시가 인구 20만에 예. 지금 좀 인구가 좀 줄고 있는데 강릉시가 이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10년이면은 1,000억, 2,000억이 되는 거거든요. 예. 유지 관리비만. 예. 그리고 시민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폐막이 되면요. 그 다음서부터 그 뒷감당을 하면서 허리가 휘어야 사람들은 정작 시민들인데 시민들이 예.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인지 예.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빼놓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제적인 컨벤션 센터가 3개나 지어지는데 강릉시의 인구가 20만 명이라고요. 예. 이야, 이거 좀 문제가 분명히 되겠군요. 한 가지 예로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도 이 올림픽 그 개최하고 난 뒤에 그 부채를 갚는 데만 20년 걸렸다고 하고요. 뭐 그리스 30년 걸렸습니다. 30년인가요? 예, 예, 30년 걸려갖고 2004년인가? 2006년에 그 축제를 벌였죠. 그래서. 예. 뭐 그리스 아테네는 얘기하지 않아도 그 청취자분들께도 잘 알고 계시겠죠. 오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이 정희준 동아대학교 이 교수였습니다. 이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당은 이 팟빵이나 아이블로그, 아이튠즈에서도 이 팟캐스트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